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2회차 고등검정고시 1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유의 두 점이 있어요. A는 마이너스 2,1이고 B는 2,4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거리는 또는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타고라스 거리 또는 길이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피타고라스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일 때만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요 A랑 B,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를 X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A랑 X랑 평행한 이렇게 평행한 직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또 Y랑 평행한 직선 하나 긋습니다. 그럼 딱 봐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이게 바로 직각이 됩니다. 한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악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2니까 0에서 마이너스 2칸이니까 2칸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당연히 2칸이니까 2칸 더하기 2칸은 총 4칸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봤더니 여기 4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이라고 적혀져 있죠. 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총 4에서 1을 뺀 3칸이야. 이렇게 낚시면 되세요. 자, 공식을 한번 적용해보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x의 제곱과 같아. 그죠? 작은 얘가 가장 긴 변이 됩니다. 얘가 빗변이죠? 여긴 꼭 빗변 자리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짧은 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값은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공식이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는 4이 8이 아니고 4를 두 번 곱했다 소리인 거죠. 그러면 4, 4, 16이 됩니다. 더하기 3이 6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3 곱하기 3이란 소리죠. 그럼 3, 3, 9가 됩니다. 자, 16 더하기 9는 옆으로 오면 25가 되죠. 얘는 25죠. 25는 x의 제곱과 같다. 그럼 얘는 x 곱하기 x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25가 돼? 그러면 당연히 5가 되죠. 따라서 이 x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답이 5가 되죠. 그래서 답이 여기 3번에 있습니다. 나 이것도 어려워 이러시면 유일하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당연히 따라서 답이 5가 되세요. 3, 4, 5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으세요.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잘하셨습니다. 12번 직선 y는 2x 플러스 3에 평행하고 점 0,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y는 2x에 평행하다는 것은 평행의 동그라미. 자,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같은 것이다?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은 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뭐냐면 플러스 2,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얘가 바로 기울기. 되셨죠?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얘랑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건데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라고 적혀져 있네. 얘는 기울기가 같아요. 이번에 보시니까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기울기가 또 아닙니다. 여기 보면 2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인데 점 0,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뒤에 반드시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3번 두 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3,3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자, 점 A라는 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얘네를 연결하면 지름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름의 특징은
그중 가운데 원의 중심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겠죠. 지름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구하려면 선분 A와 B 이 지름에 정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우리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으로 이 원의 중심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럼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자, 앞에 있는 얘는 x자리, 뒤에는 y자리. 앞에는 x자리, 뒤에는 y자리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x끼리 더한 다음에 이거 제가 지워드릴게요. x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되겠죠. x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그게 바로 중점 구하는 공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한 뒤에 정 가운데로 두 부분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보면 얘랑 둘이 더한 다음에 똑같이 나누기 1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나누기 똑같으니까 사실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한 칸 갔다가 플러스 3칸을 돌아오는 개념이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쓱쓱 약분하면 똑같으면 1이죠.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마이너스 1 한 칸 갔다가 플러스 3칸 돌아오니까 분자는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2가 돼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히 플러스 5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쓱쓱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1이 되죠? 0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여기가 바로 1,1 x도 1이고 y도 1이 만나는 1,1이네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식에 들어갈 때는 반대부호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니까 식에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식에 들어갈 때는 둘 다 마이너스 1로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1 들어가 있잖아요. 틀렸어. 여기도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 틀렸어.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y값이 틀렸어. 자, 둘 다 마이너스 1로 들어간 것은 4번밖에 없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4번 좌표평면 위의 점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요. 자, 대칭 이동 말은 접었어. x축으로 접었다 이 말이잖아요. x축으로 접었어. 자, 되셨죠? 자, x축으로 접으면 여기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x고 얘가 y면 여기 x자리가 2고 y자리가 5잖아요. 그럼 x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고 y가 바로 5니까 여기랑 만나는 요 점을 바로 2,5야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x축으로 접었대요. 물감을 여기다 쭉 짠 다음에 x축으로 접으면 당연히 이 물감이 여기 와서 쫙 찍히겠죠.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리만큼 내려갈 거니까요. 같은 거리만큼 내려갈 거니까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뭐 2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요거랑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2랑 꼭 x부터 말씀하셔야 됩니다. 2, 마이너스 5가 만나는 자리야. 그럼 답은 얘랑 똑같은 애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림을 그리지 말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은 x축으로 접었다는 소리니까 y의 부호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리세요. 이 점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는 것은 x축으로 접었다는 거니까 y의 부호가 바뀌겠네. 그러면 2는 그대로 오고 y의 부호인 5가 마이너스 5로 바꾸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딱 3번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일일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잘 하셨습니다. 15번 두 집합 A는 1, 2, 3, 6이야.
집합 B는 1, 2, 4, 8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여기 컵을 이렇게 엎어트려 놓은 것 같은 게 바로 교집합의 기호죠. 또 참고로 컵을 이렇게 다 담을 수 있게 위로 되어 있으면 이거의 기호는 합집합이에요.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 N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얘는 개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걸 해석하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자, 교집합의 뜻은 이거 교집합이죠. 공통인해를 찾는 거고요. 합집합은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여기 보면 1하고 2가 공통적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공통인해는 1하고 2야 찾으셨죠? 근데 앞에 이렇게 N자가 붙어 있어요. 이거 원소의 개수 이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은 2개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6번 명제 x가 1이면 x의 3제곱이 1이다의 역은, 자, 역은 어떻게 저희가 외웠나요? 기억하시죠? 자리만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 기억하시죠? 대우는 부정하면서 자리가 바뀌는 거지만 역은 그냥 자리만 바뀌어요. 이면이라는 애 사이에 두고 얘는 앞쪽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는 놈 찾으시면 되세요. 역은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리만 바뀐다. 그러면 x의 3제곱이 1이면 얘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x의 3제곱이 1이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1번은 x의 3제곱이 아니네요. 얘도 아니고 답은 3번이 되네요. 그렇죠? 4번은 부정을 했잖아요. 기다의 기다가 아니다로 부정을 했어요. 역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 답은 바로 3번이 되죠. x의 3제곱이 1이면 그리고 x는 1이다. 이렇게 자리가 잘 바뀌었네요. 잘 하셨습니다. 17번 함수 f는 x에서 y로 연결시켜주는 애야.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고요. 이 그림과 같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를 읽을 때는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방향 자체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2가 F에 의해서 먼저 화살을 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니까 2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F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가 여기 있네요. 2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쭉 쏘셔야죠.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맞아요? 3이 맞았어요. 3. 3이 맞았어.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아직 얘가 남아있어요. 이 앞에 3이 맞았는데 아직 얘가 안 했잖아요. 다시 F 쓰시고 3이 F에 의해서 또 화살을 또 쏘래요. 근데 F는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F는. 그럼 다시 3이 F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나요? 4가 맞네요. 답은 이렇게 4번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있죠. 이거 역함수 개념인 거 또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잘 하셨습니다. 18번 유리함수 y는 x-a분의 1 더하기 4의 그래프에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3 그리고 y는 4이다. 상수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점근선이란 말이 나오죠. 점근선은 이 점선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점근선의 자리인데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러면 바로 여기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예요. 얘가 바로 x는 3 그리고 y는 4
딱 만나는 3,4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해석해 드리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x축으로는 3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y는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요 a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3이 들어가면 여기 3이 들어가죠. 요 a 들어갈 자리에 여기 3이 들어가면 두 식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자, x의 부호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x의 부호만 바뀌시면 되세요. 아, 이게 4는 그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4는 그대로 가는 거구나. 여기로 얘만 2 플러스 3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a에 들어갈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답은 2번입니다. 잘하셨어요. 19번. 그림은 어느 하계 올림픽의 경기 종목 중에서 4개의 종목을 나타낸 것이다. 이 4개의 종목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종목을 테크하여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문제는 순열 문제예요. 서로 다른 4개가 있죠. 농구, 배구, 축구, 탁구에서 나는 2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1개를 선택할 거고요. 그러면 얘 선택했어. 지우고 나머지 3개 중에서 1개 또 선택하면 되겠네요. 곱의 법칙 4, 3, 12.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5개의 정다면체가 있다. 이 5개의 정다면체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정다면체를 선택만 하래요. 자, 그냥 선택만 하는 거니까 순서가 없어요. 이 문제는 바로 조합 문제입니다. 자, 조합 문제는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OC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10이에요. OC는 10. 그럼 왜 그렇게 나올까요? 한번 해보면 서로 다른 5개에서 나 2개만 선택할 거야. 그러면 조합은 반드시 순열로 바꾼다. 그러면 O, P, E 그리고 얘가 2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순열은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2팩토리얼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에서부터 1까지를 곱하는 걸 의미해요. 자, 약분 한번 해볼까요? 1은 2, 2, 4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애는 여기는 5가 남고요. 2가 남죠. 분모에는 1이 남긴 하지만 어차피 1 곱하기 1은 그냥 1일 거고요. 2, 5, 10이에요. 답은 따라서 10입니다. 답은 2번이죠. OC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OC는 10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선택만 하면 조합,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것은 순열 문제구나. 이해되셨죠? 잘하셨습니다.